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참 이상한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날카롭게 대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재빨리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무례했나? 사과해야 하나?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잘 압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부터 강단에 서며 사람들의 기대와 오해 사이를 여러 번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곧바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성실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마음이 곱고 예의를 지키려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차가운 반응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저는 그 태도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태도가 우리 삶을 지나치게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후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말을 꺼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합니까?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사과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 네 죄를 씻기 위한 사과인가? 아니면 상대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사과인가? 그 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반복하는 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과하는 습관,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습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 존엄을 조금씩 내어주는 습관 말입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할 때 해야 아름답다. 네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네 마음이 분명히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때의 사과는 사람을 살린다. 그러나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과를 반복하면 그 사과는 너를 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네가 스스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남이 나를 싫어하면 곧바로 잘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평생 남의 표정과 기분에 끌려다니며 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한 가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모욕을 느낍니다. 같은 행동을 봐도 어떤 사람은 배려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위선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은 그 이유가 반드시 내 잘못에서만 나오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피로, 상처, 질투, 불안이 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들어가려 합니다. 왜 날 싫어하지? 내가 뭘 고치면 될까? 저는 그 질문이 나쁜 질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단에 서며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교수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손편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교수님은 너무 차갑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투로 같은 원칙을 가지고 말해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의 청중이 다르고 그날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는 순간의 상태가 다르면 내 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남의 평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을 제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기준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가 짊어질 필요가 있는가? 저는 대체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감정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대신 책임지면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감정의 하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에 무조건 무심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배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 한 번 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는 어디까지나 자기 존엄을 지키는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존엄을 버리면서까지 얻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지친 마음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허무함입니다. 제가 전쟁과 혼란을 지나며 배운 것도 비슷합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쉽게 오해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언제든 공격성을 낳고 그 공격성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둘째, 남의 불안을 내 가슴에 그대로 옮겨 담지 않는 것. 그 옮겨 담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곧바로 자신을 탓하며 더 친절해지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이유를 따지며 상대를 설득하려 하십니까? 혹은 억울함에 마음이 무너져 며칠씩 괴로워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사과로 내 존엄을 깎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람처럼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뿌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사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그 감정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반응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객관적인 판결처럼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렇다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삶이 계속 좁아집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망설이고 행동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결국은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노년의 불행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며 오래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는 사람은 대체로 마음의 뿌리가 얕습니다. 뿌리가 얕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하거나 못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인정이 많고 상처도 쉽게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성실함과 인정이 나를 잃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생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가치의 기준이 되면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걷고 어떤 날은 비난 한마디에 땅으로 꺼집니다. 그렇게 오르내리는 마음은 결국 지치고 삶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의 눈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가장 피곤한 날에 누군가가 말을 걸면 그 말이 평소보다 거칠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분이 좋은 날에는 별일 아닌 것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듯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이 정말 나에 대한 확정 판결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오늘 유난히 힘든 날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막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제가 평소처럼 원칙적인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제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내가 무슨 실례를 했나 하고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어떤 실패를 겪고 있었고 제 말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꽤 오래 마음을 무겁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내 말을 해석한다. 그러니 남이 나를 싫어할 때 그 이유가 꼭 내가 나빠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내 마음속에서 증명하려는 욕구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남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해를 받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미 나를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다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은 또 다른 오해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지고 상대는 저 사람은 변명이 많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가장 품격 있는 언어가 됩니다. 둘째,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보다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오해는 시간이 지나며 약해집니다. 물론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해가 남아 있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를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나를 평가하는 한 사람보다 나를 지켜보는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눈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왜곡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 질투로 흐려져 있고, 어떤 사람의 눈은 상처로 굳어 있고, 어떤 사람의 눈은 편견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일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종 판사는 타인이 아니라 나의 양심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타인의 일시적인 감정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감정은 남의 몫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뜻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미안해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속 눈치를 보는 삶은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의 부족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힘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시선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힘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듭니다. 물이 탁해졌을 때 그것을 손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낼 때 내가 그 감정의 즉각 반응에 흔들리면 그 관계는 더 탁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며 불필요한 반응을 줄이면 많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유 없는 냉담함을 느끼고 밤에 혼자 그 이유를 되짚다 잠을 못 이루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존엄인가? 남의 기분인가? 이 질문을 자주 하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분을 전부 책임지려는 습관이 줄어들고 내 삶을 내가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나? 그 오해가 내 인생의 해가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을 살며 또 많은 사람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늘 바뀝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오늘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나를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덕스러운 바람을 기준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 내가 부끄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나뭇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수록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은 의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평가를 무시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심을 지탱할 내면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자기 책임이 분명하며 자기 감정의 경계를 지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뿌리라고 부릅니다. 첫째,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남의 평가를 참고는 하지만 그것을 삶의 방향타로 삼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밖을 봅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러면 마음은 늘 바깥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마음은 안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내 원칙대로 살고 있는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이 지나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어떤 날은 제 말이 지나치게 차갑게 들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너무 원칙적이라 숨이 막힌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더 부드러워져야 하나, 내가 틀렸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움은 중요하지만 원칙을 버릴 만큼의 부드러움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저는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되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은 지킨다. 그 기준이 생기자 남의 평가는 더 이상 제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자기 책임이 분명한 사람은 남의 감정을 과도하게 떠안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감과 떠안음을 자주 혼동합니다. 책임감은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입니다. 떠안음은 남이 해야 할 몫까지 내 등에 올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감정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면 나는 그 사람의 삶까지 관리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건강해집니다. 내가 내 몫을 하고 상대가 자기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상대의 감정까지 처리하려 들면은 상대는 오히려 더 의존하거나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지칩니다. 노년에 특히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다 맞춰야지라는 습관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빨리 소모됩니다. 셋째, 자기 감정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를 내 존재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과 존재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말을 던지고 그 말에 내가 즉시 흔들립니다. 그 순간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에 내 가치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입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한마디가 더 크게 마음을 찌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실용적인 연습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반응이나 비난을 만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 문장을 말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내 길을 가면 된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흔들릴 때는 단순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표현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불필요한 변명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오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 길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길게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기준에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설명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통해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마음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은 사실을 위해 하고 마음은 시간에 맡겨라. 내가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결국 알아볼 사람은 알아봅니다. 반대로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내가 지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더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애써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과장하지 않아도 존중합니다. 존중은 내가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간이 쌓아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품격은 내가 불필요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때 자랍니다. 저는 많은 노년의 분들을 보며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하고 희생적으로 살았는데 막상 나이가 들면 나는 왜 이렇게 늘 눈치를 보며 살았나 하고 허무해합니다. 그 허무함을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되찾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이 내 존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지키고 내 책임을 다하고 내 기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상하게도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공식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저 사람이 싫어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오해가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식에 맞춰 나를 고치려 합니다. 물론 자기 성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공식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사실로만 움직이지 않고 해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올바르게 행동해도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삶이 끝없이 피곤해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어떤 농부가 당나귀를 데리고 길을 걷습니다. 농부가 당나귀를 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불쌍한 당나귀를 혹사시키네.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걸으면 또 말합니다. 바보네, 왜 힘든 길을 걸어가나 당나귀를 타면 되지. 농부가 당나귀를 업고 가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미친 사람이네. 어떻게 당나귀를 업고 가나. 결국 농부는 깨닫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맞추려 하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릴 때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나를 나쁘게 말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까? 이런 질문이 많아지면 삶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결국은 움츠러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지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앞서고 일이 앞서서 말이 상처가 되어도 다시 달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한마디가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지치고 더 쉽게 포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노년의 고독을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가 쌓여서 만들어진 고독은 매우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저는 답을 하나로 줄이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에 두는 것입니다. 남의 말은 흔합니다. 바람처럼 불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남습니다. 내가 맡은 책임, 내가 지켜야 할 약속, 내가 지키고 싶은 양심은 남습니다. 그 남는 것에 삶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말로 평가하지만은 결국은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이틀의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노년의 분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한 번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긴 시간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라. 다만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증명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증명입니다. 그 증명이 쌓이면 남의 말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오해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반박하고 무조건 해명하고 무조건 설명하려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만히 있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택, 모든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택,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삶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에너지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그 제한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합니까? 남의 감정을 설득하는 데 쓰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듯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사실을 점검합니다. 내가 정말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나? 내가 약속을 어겼나? 내가 무례했나? 만약 그렇다면 사과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둘째, 사실을 점검했는데 잘못이 없다면 그 다음은 거리입니다. 설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거리란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성숙한 태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면 좋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거리를 두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끊어질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존엄을 잃고 마음을 잃고 스스로를 잃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관계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몇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되어 있는 데서 옵니다. 저는 가끔 노년의 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의 시선, 친척의 시선, 이웃의 시선, 동창의 시선, 그 시선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돌처럼 얹힙니다. 그러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이고 바람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손만 아픕니다. 바람은 지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까? 누가 한 말, 누가 지은 표정, 누가 보낸 차가운 시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책임을 더 잘 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내 삶을 내 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도 밤이 되면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을 되풀이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한마디 비아냥, 애매한 뒷말,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사과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밤의 생각이 대부분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사실을 밝히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상처를 반복 재생하는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은 흔들리면 스스로 더 흔들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탁해졌을 때 손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지듯 마음이 불편해졌을 때 그 불편함을 계속 만지면 마음은 더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즉시 달려들지 말고 잠깐 멈추어라. 멈춘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마음이 불편하면 곧바로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 오해를 바로 풀고 싶었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그 이유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오해는 때때로 설명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로 풀립니다. 설명을 급하게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자기 해석을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이미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점검하되 감정은 흔들지 않는다. 사실을 점검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저는 그 방법을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은 대체로 소박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말을 늘립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변명이 많아지고 감정의 색깔이 짙어집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탁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품격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절제에서 나온다. 특히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오해할 때 말로 설득하려는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내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속에서 판단을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표정 하나를 보고도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표정은 표정일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하루가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의 큰 실수는 모르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라고 확정하는 순간 내 마음은 방어와 불안을 시작합니다. 그 불안이 다시 내 행동을 굳게 만들고 결국 관계는 더 어긋납니다. 그러니 판단을 늦춰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합니다. 확정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유연함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셋째, 감정의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종 마음의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 가슴까지 들여보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말은 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을 가슴으로 끌어당깁니다. 가슴으로 끌어당기면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귀에서 멈추면 그 말은 단지 소리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몸이 약해지는 만큼 마음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귀에서 멈추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내 삶의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돌을 강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왜 가라앉나요? 돌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품을 물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떠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과 평가를 돌처럼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품처럼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본래 거품과 같습니다.
오늘 크게 떠들던 것도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돌처럼 담아두면 그 말은 내 마음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또 하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친절하면은 가식적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조용하면은 차갑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칙을 지키면 고집세다라고 말하고, 내가 양보하면 만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해도 말이 생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남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존중하되 내 삶의 중심을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를 지키는 것은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마음의